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곧 검찰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소환 일정과 통보 절차 등은 이제 취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고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날짜도 안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검찰 측에서 현재까지 밝힌 거로는요, 이제 네. 공개 소환은 아니다. 하지만 이 소환자가 네. 청사의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청 1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포토란에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 공개 소환, 사실상의 공개 소환을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원칙은 공개 수사죠. 1층으로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들어가는 게 공개 수사인데, 근데 이 자녀들은 비공개 수사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이거는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제 아직 자녀들은 좀 나이도 좀 어리고 하니까 또 이제 부모는 공개 소환하지만 자녀는 이제 비공개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무래도 검찰의 재량인 것 같고, 네. 이거 가지고 뭐 사실 뭐 검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좀 그래요. 어쨌든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정경심 씨는 공개 소환하겠다는 건 원칙이고, 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공개로 수사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뭐 크게 수사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검찰이 고심을 했을 거예요. 정 교수를 공개로 해야 되나 비공개로 해야 되나 아마 치열한 내부 토론이나 고심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환하는 날짜 시간대를 언론에 공지하지 않는다면 뭐 그거는 그게 과연 그 뭐 공개 소환일까 싶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네.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서로 정 교수가 이 소환에 응해서 들어오다가도 포토란에 쓰지 않고 들어가면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그게 과연 뭐 공개 소환이다 아니다 이런 거 다 따지는 거는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소환 날짜가 일단 특정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포토라인이 설정이 된다면 글쎄요. 이 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조국 장관은 그 포토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어쨌든 포토라인이 설치된다면 아마 새벽부터 많은 언론들이 좋은 자리, 이른바 좋은 촬영 자리 그런 걸 또 선점하려고 진풍경이 연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손정혜 변호사님, 정경심 씨가 SNS에 쓴 글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소회를 SNS에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아이들과 관련된 소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 일단 아들이 20대 한 초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 조사를 받았고 16시간 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날 아마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아들이 오늘 처음 느낀 것이 제가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집에 와서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그 아이, 그러니까 아들은 평소에 엄마한테 대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의 소문난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아들이 검찰 조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포된 정서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글에서는 이제 딸 아이의 생일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딸 아이의 생일이면 원래 가족끼리 같이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카메라 앞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기자들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가고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의 처지를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는 딸아이, 그러니까 딸아이가 울었을 때 아빠죠. 조국 장관이 다독일 때의 상황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조국 장관 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왜 부산대 성적이 이렇게 나빴는지 유급을 한 경위를 물어봤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딸이 모욕감과 서글픔에 내내 울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부모로서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뭐 인지상정이겠지만 지금 글쎄요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뭐 아들이 문제라서 검찰 소환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말씀하시죠.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는데 조국 장관이랑 저 부인은 참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 첫 번째는 SNS에 대한 무한한 애정, 네. 두 번째는 공감력 결여입니다. 네.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저는 부모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눈물이 난다 그랬는데요. 정작 피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은 저 가족이 아닙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서너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정작 성적 관리를 못해 장학금도 못 받는 학생.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의학 전문가 가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게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인턴이라든가 스펙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의학을 포기해야 되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학생이나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수였는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도 해준 게 없었을까? 너무 자책감이 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 되어 있더군요. 라고 했는데 그 나쁜 놈은 검찰이나 나라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부모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이 됐으면 부모가 이런 거 가져가라 그랬을 때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정정당당히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공부도 안 했는데 장학금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래 자식이 잘 키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생일 파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족끼리 생일 못 받아서 피눈물이 안 되는데 정작 딸은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1인당 9만 원이 넘는 중국 식당에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그걸 또 SNS에 올린 정황이 있습니다. 네. 이런 피눈물이 공감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걸 남기시는지 네. 물론 모든 게 범죄나 이런 것에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네. 감정적으로 네. 국민 여론적으로 국민 정서적으로 정말 이 피눈물이 네. 웃음이 납니다. 물론 실제로 조국 장관의 딸이 정경심 교수의 딸이 그 비싼 밥 먹으면서 파티를 했는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사진 본인도 뭐, 그 사진 올렸다가 지웠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언하지는 않을게요. 뭐 그런 사진이 올라와서 이런저런 네티즌들이 그 추측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SNS에요. 정경심 교수 SNS 이른바 대문 사진 의미심장한 사진이라면서요. 김목준 의원. 이게 뭐 아마 바람을 그 온몸으로 맞고 있는 여인의 형상 같은 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컨대 이 사진인가요? 예, 맞습니다. 본인 생각은 지금 엄청나게 고난받고 있는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여인 같은 게 아닌가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올린 것 같은데 네. 글쎄 저거하고 정경심 교수를 그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라 될지는 네. 글쎄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거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일단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